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과 함께 알아보죠.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오늘도 절세 미남과 함께합니다. 이상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네. 뭔가 약간 아쉬운 마음을 접어두고 마쳤어요. 오늘 그 네.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어떤 네. 주제죠?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아마 이제 그 검색창에도 이제 나왔었는데 9억 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올라오신 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설명을 할 때에 인별로 6억 원에 대해서 차감을 해주는 부분이 맞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근데 이제 올해는 법이 또 9월 14일 날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11억 이렇게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9억이라는 그 액수가 금액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죠. 많다 보니까 네. 아마 9억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또한 또 뭐가 변화가 있다고 하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경우에는 6억, 어떤 경우에는 9억 하니까 네. 사실 이거 헷갈릴 만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위안이 되네요, 저희에게. 네. 그래서 오케이. 네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6억 원, 어떤 경우에는 9억 원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건데, 일단 선언적으로는 6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억 9천만 원 정도인 공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가 안 되겠죠. 5억 9,900. 네, 안 되는 거죠. 99만. 네, 안 되죠. 네. 9,900원. 네, 안 되죠. 돼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9월 14일 날 법이 이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1억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1세대 1주택자에 네.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또 6억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2주택자부터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과세가 된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 2주택자라고 하면은 부부의 경우에는 하나는 남편 명의, 하나는 아내 명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공동 명의로 두 채를 각자 5대5 비율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다 그렇죠. 6억이 네. 기준이 되는 네. 건가요? 인별로 6억씩 차감이 되는 거죠. 인별로 6억이 기준이 네. 되어서 과세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원래는 9억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맞습니다. 들으셨을 텐데 네. 이번 연도 9월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작년 9월, 네. 이번 연도 9월에 변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주 핫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또 해볼게요. 그렇죠. 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자체가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네. 올해는 또 세율도 올려버렸습니다. 세율도 올렸기 때문에 종부세가 뭐 예상하기로는 작년 대비해서 2배, 뭐 4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일각의 시선들이 굉장히 따가웠고요. 그래서 이거를 9억 원으로 이제 차감을 해줬을 때에는 과세가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어서 11억으로 이제 상승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된 부분인 거고요. 네. 일단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기준은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가요? 5월 31일 네. 날까지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세무사님한테 5월 31일 마지막 네. 딱 넘긴 거예요. 6월 1일까지. 6월 1일 날 딱 받아보니까 6월 1일부터는 세무사님이 이 집의 주인이야. 그럼 세금 누가 내요? 6월 2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6월 2일에 사겠죠. 이거 약간 폭탄 돌리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죠? 야야야 이거 너가 가져. 아니야 너가 가져. 그렇죠.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을 텐데 최근에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채수도 많고요. 네. 한 3주택, 4주택자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 시점을 하루 차이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은 졸지에 내가 사고 봤더니 산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 세금이 나한테 왔네라고 그렇죠. 당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은 직접 경험을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뭐 단순히 주택에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주택하고 종합 이름 자체가 종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 플러스 토지, 그러니까 종합 합산되는 토지도 있고 별도 합산되는 토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합산은 뭐 나대지나 잡종지, 그리고 별도 합산은 뭐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 토지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일단 주택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얼마? 그중에 주택분 얼마, 토지분 맞습니다.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주택분 따로 내고 또 뭐 한 달 한 있다가 번에 토지 내 한 번에 같이 한 나옵니다. 번에 같이 나와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또 세율에 대해서도 많이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세율도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올랐나요? 세율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그 세율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3억 초과되는 과세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억이든 9억이든 차감하고 나서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과세표준이 1억이거나 뭐 3억이거나 뭐 10억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억 이하까지는 0.5%, 그 이상은 0.7, 1.0, 1.4, 2.0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던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렸어요. 그래서 0.6, 0.8, 1.2, 1.6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는 0.1%포인트, 뒤쪽은 0.2%포인트로 상승이 되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네. 근데 3주택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더블로 거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0.6에서 1.2로 바뀌게 되고요. 0.9에서 1.6, 1.3에서 2.2.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무조건 3%.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은 6%. 6%면 거의 뭐 징벌이죠. 매년 6%의 세금을 내게 되면은 한 10년 하면 60%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소유를 할 수 없게 만들죠. 부동산이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어떤 법인이 갭을 생각을 해서 이 맞습니다. 부동산을 소유를 한다 하더라도 6%의 갭으로 이 부동산이 계속 올라줄 것이냐. 이것도 또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거의 뭐 징벌에 가깝네요. 네. 그 이유는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어떤 정부의 강한 의지가 딱 느껴지긴 하네요. 네. 3주택 이상자부터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이 더 세율이 확 올라간다라는 네. 거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50%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세금을 이제 잘라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 원을 냈으면은 올해 200만 원이 나오더라도 네. 150만 원까지만 내도록 강제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한 채인 경우에는 150%로 제한되지만은 조정 지역 내에 2주택이면은 200%, 그리고 3주택이면은 300%. 네. 그러니 100만 원 내시던 분이 3주택자인 케이스에서는 30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이것도 또한 좀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조금 더 세율을 세게 낼게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마련을 했군요. 네네네.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뭐 6억, 9억 이 기준이 네. 제가 이 집을 실제로 판매하고 산 금액일까요? 아니면은 공시지가라고 네, 하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그 금액입니다. 네, 공시지가가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공시지가가 평균 매매가 실거래가의 한 60%에서 네. 70%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못 드리고 지나가긴 했는데 그 금액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한 걸로 알아요. 2030년까지 끌어올리겠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럼 내 집값이 거의 매매가랑 비슷해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코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는 있겠네요. 현재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2주택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네네네. 네, 일시적으로 2주택이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한테 받아서 2주택이신 분들도 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문자창을 지금 쭉 보니까 질문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오피스텔은 집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설명해 주신다면? 이게 어느 세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사무용 아니면 주거용 두 가지로 나눠서 주거용으로 등록을 하시면 이게 종부세에 포함이 되고 네. 아니면 그 사무실로 오피스텔용 정말 사무실로 쓰면은 그게 또 종부세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내용도 네. 조금씩 여러분 뒤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퀴즈. 네, 퀴즈를 한번 드릴까요? 네. 퀴즈 직접 내주시죠. 네. 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를 판단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를 판단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문자번호 샵 1045번, 무료인 반디, 유튜브로 댓글창으로도 남겨주세요.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클리닉 함께하고 있죠. OX 퀴즈.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을 판단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요? O입니다. 오! 네. 야, 역시나 O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지금 딱 한 분이 아니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집중해서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1일까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6월 2일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네. 6월 2일부터 소유한 사람이 세금 낸다 안 생각하시면 내죠. 6월 1일자에 소유한 사람이 내는 거죠. 6월 2일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 안 아니에요? 내죠. 2일에 소유한 사람은 안 내죠. 그 이후에 1년 후에. 아, 1년 후 거를 내는 네, 거고. 네. 야, 나도 헷갈리고 있었구나. 그렇죠. 네.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네. 어쨌든 내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6월 1일이 기준이다. 오늘 질문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 질문을 네. 빨리 해결을 해야 네,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네. 애 셋을 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3년 전쯤에 애들에게 각자 방 주기 위해서 지금의 집 A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A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A주택은 5억 1천만 원에 매매를 했고요. 부부 공동명의 현 시세 7억 초반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하나 샀다는 말에 저희도 애가 셋인데 아파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올해 2월쯤에 오래된 아파트 B라고 할게요. 이 B를 신랑 1억, 저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신용대출을 내서 이 집을 샀습니다. B주택은 2억 8,500만 원에 제 명의로 샀는데 거래 직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층이 2억 7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몇 달째 거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싸게 내놔도 팔릴 가능성 희박해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30년 이상 거주하신 주택이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10월에 입주하시는데 재개발 신청 시 평수가 넓어서 두 채, 이건 또 C라고 할게요. C1, C2 두 채가 가능하다고 해서 두 채 계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큰 평수 C1 아파트를 저희와 내년에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해요. C1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현 시세는 13억 원 이상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의 30%까지 다운 거래 합법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일단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해도 저희가 두 아파트 A, B 다 팔아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낼 수 있을까요? B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A 아파트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A 아파트 3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B 아파트 매매일로부터 2년 안에 A를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건가요?
하셨고 마지막 질문. 그리고 C 아파트 매매 거래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어머니께서 2년 이상 거주 후에 매매 거래를 하는 것이 세금이 없을까요? 아니면 내년 10월에 바로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애는 셋인데 멀리 못 보고 아파트를 덜컥 사서 걱정입니다. 희경 언니, 절세미남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일단은 가족 간에 30% 다운해서 근데 네. 이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렵죠? 네. 세무사니까 이분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나는 읽으면서도 어려운데? 이분이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을 두 개를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채를 팔아서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C 주택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13억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한 30% 다운된 금액으로 거래를 했었을 때 문제도 없고 세금도 안 내면 정말 좋겠다. 이분의 바람은 그건데 이게 합법적인 거냐 아니면 네. 어떤 방법이 있냐를 여쭤보셨군요. 네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가족 간에 30% 다운 거래 이거 합법이에요? 일단은 뭐 합법은 아닌 거고요. 그 법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일반인들끼리도 싸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싸게 팔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뭐 귀신이 나온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싸게 팔 수가 아니다,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네네네. 그래서 법에는 이제 그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3억하고 30% 중에서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싸게 샀어도 싸게 팔았어도 증여로 보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이거는 합법으로 증여. 근데 중요한 그렇구나. 거는 양도소득세법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싸게 팔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자녀는 싸게 샀기 때문에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는 파셨잖아요.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데 어머니는 부당하게 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 시세하고 5% 차이 나는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와, 그럼 이게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네, 그렇죠. 제가 그냥 급전이 필요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 건데 네. 원래 내가 샀던 가격보다 시세 차익이 나면 어쨌든 내야 된다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실제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5%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당행위라고 불리게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케이스는 13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에 어머니 주택이 한 채였고 9억 원 언더라고 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도 안 내셨어도 됐고 1세대 1주택이었으면.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아마 보시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지금 2주택자 소유이시기 때문에 세금이 무조건 나오죠. 양도소득세 무조건 내야 되는 네. 상황이다라는 거 인지를 하셔야 네네. 되겠고 또 메인 질문 중에 하나가 아파트 A, B 이거를 팔긴 팔아야 그렇죠. 그 꿈의 C 아파트를 사는데 30%뭐 저렴하게 사든 어떻게 하든 네네. A를 먼저 파느냐 B를 먼저 파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고 어렵고 헷갈리고 아주 복잡합니다. 네. 네. 일단은 좀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덜 나는 것부터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질문 주신 분이 A주택을 먼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B주택을 최근에 취득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그 대체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1세대 1주택이었으나 대체로 한 주택을 먼저 다시 또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미 1년이 지났죠. 네. 신규주택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를 팔면 돼요. 그러면 A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안 나오겠죠.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A주택을 양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물론 뭐 보유 기간이라든지 이런 2년 기간이나 이런 건 다 채우셨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러고 나서 B주택을 또 그 이후에 양도를 하셔야 되는데 B주택도 A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안 되고 2년이 지난 이후에 또 양도를 하게 되시면은 세금이 없죠, 둘 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지금 당장 이 집을 그렇죠.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머니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네, 17억이 되겠죠. 그거 13억이 세금 덜 내려고 계속 2년 3년 기다리기에는 네.
시세 차익이 너무 또 커질 것 같다라는 부담도 느끼셔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시간 관계상 보통 저희가 답을 내드리진 않는데 저 같으면은 비주택을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주택을 아까 전에 거의 시세차가 안 난다고 하셨죠. 그래서 비주택을 파시게 되면은 세금이 안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A주택을 파시게 되면은 A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주택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보면은 그렇죠.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따져보셔야 되고 네. 현재 상담 주신 내용만 봐서는 당장에 어쨌든 빨리 자금 융통이 돼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수는 없겠네요. 네네. 네. 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2주택이에요. 네. 2주택자인데 네. 어머님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파느냐 아니냐가 더 또 중요해지나요? 그렇죠.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네. 짧게. 2주택자이기 때문에 1분 드릴게요. 1분. 일단은 소유를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1년 내에 파시게 되면 세금이 엄청 높고 1년 이상 2년 이내에 팔게 되면 60%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어머니는 분양받은 다음에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또 그 부분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60%의 세율이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해주시기를 또 바라긴 하고요. 근데 이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케이스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만 큰 가이드라인을 잡으셨어도 큰 그렇죠. 도움이 엄청나죠.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항상 이 시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세무클리닉 란이 있어요. 여기 상담 사연을 쭉 이렇게 남겨놓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문 똑똑똑 잘 두드려 주시면 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또 함께해 주신 세무사님, 그 종소세? 네, 종부세? 종부세. 네, 종부세 에 대해서 키포인트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거 있나요? 마지막으로? 6억이죠. 일단 6억 인별로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네. 올해에 대해서는 그 1주택자에 대해서는 11억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설명은 못 드렸는데 뭐 다른 검색창에 아마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단독 명의인 1주택자가 있으실 테고 공동 명의인 1주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억을 받느냐 아니면은 공동 명의였기 때문에 6억 하면 12억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뜨겁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참조를 그거 해보시기 참고를 해야 바라겠습니다. 되겠네요. 이 시간 항상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음 시간에도 꿀맛 같은 네, 절세 정보 많이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